안녕하십니까. 광고홍보 캠페인론의 조엘입니다. 우리 벌써 6월을 맞이하고 이제 12주차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 클래스에 공지사항을 하나 올렸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중후반으로 이제 종강으로 이제 좀 치닫는 그런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남아있는 그런 전체 평가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때도 저희가 공유해 드렸었습니다만, 제가 총 4가지의 평가 방법을 가지고 이번 학기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중간고사이었고요. 그리고 과제, 그다음에 기말 시험, 그리고 출석, 이렇게 4가지의 유형으로 저희가 성적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미 중간고사는 대체 과제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뭐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제 리뷰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0점 만점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이제 출석과 과제와 기말 시험인데, 일단 출석은 지금과 같이 저희가 단톡방을 활용한 출석과 그리고 과제, 출석 미션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그대로 할 거고요. 그리고 과제 부분은 제가 따로 낼까 하다가 여러분들의 어떤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그러니까 6월 4일부터 저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4월 30날 석가탄신일로 휴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휴강을 저희가 보강하는 게 7월 첫째 주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7월 첫째 주까지 보강을 하게 되면 오늘 포함해서 5주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각 30점을 만점으로 여러분들 출석 미션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그것으로 제가 평가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클래스에 공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물론 뭐 내용도 중요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각하지 않고 제출 시간을 잘 엄수하셔서 제출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주에 6점씩 해서 5주, 그러니까 총 30점 만점으로 과제를 대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 참고하시고, 제가 그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기말인데, 일단 제가 학교 쪽에 일단 저희가 기말 시험을 대면 시험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아마 전반적으로 지금 학교 전체에 아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지침을 아마 전달을 하려고 지금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객관적인 어떤 그런 산출을 위해서 일단 시험은 어떤 식으로든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공유하는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좀 준비하시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6월부터 남아있는 7월 초까지 잔여 5주에 대한 어떤 성적 평가,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 클래스와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던 이 내용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저희가 총 25분이 지금 저희 지금 광고 홍보 캠페인으로 수강하고 계신데, 11분의 우리 학생들의 과제 리뷰를 했고요. 오늘은 남은 14분의 과제를 리뷰를 할까 합니다. 일단 제가 그 다음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 좀 그것까지 하기는 조금 무거울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디지털 사이니지는 다음 주에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뭐 좀 온라인 수업이긴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수업 어떤 그런 본질에 좀 충실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진도를 맞추기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사이니지 이후에는 어떤 비중들이 이렇게 막 높은 매체들이 또 많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리뷰를 통해서 각자의 어떤 과제에 대해서 저의 어떤 그런 첨언과 또 아니면 이렇게 좀 덧붙이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타 학생들이 아마 그 유사한 그 매체 유형이나 자 이렇게 뭐 과제를 하셨더라도 바라보는 관점과 평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이 다르게 되면 좀 다른 어떤 시각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좀 더 그런 어떤 그런 공유의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중간고사 리뷰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유사하게 수업을 진행해 보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여러분들의 과제를 통해서 같이 어떤 느낀 점들을 공유하고 같이 리뷰하는 것들이 또 크게 또 여러분들이 좀 직접 또 이제 과제를 하셨기 때문에 입체적인 어떤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설명을 최대한 잘 드리려고 합니다. 14분이신데 일단 제가 최대한 35분 영상 두 꼭지로 해서 제가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시간에 맞춰 보겠고요. 뭐 물론 일찍 끝나면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제가 다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자칫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무리하지 않고 다음 주에 조금 더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바랍니다. 어쨌든 뭐 일방적으로 수업의 진도를 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간고사 대체과제 리뷰이고요. 자, 파트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이 페이지는 동일하게 보여드렸을 텐데요. OH 미디어, 5개 광고는, 자, 우리가 미디어 크리에이티비티의 물리적인 접근이 용이하다. 뭐, 말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어떤 창의성, 즉,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어떤, 그런 영역을 설명을 할 때 보면, 대부분 컨텐츠나 어떤 메시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하지만, 매체 자체에도 어떤 물리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유형이나 어떤 형태들을 얘기를 할 때, 다른 매체하고는 다르게 5개 광고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저희 지난 시간에 그 과제 리뷰했던 것과 이번 시간에 해드리는 리뷰를 보시면 아마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와닿는 부분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매체 유형에 대한 어떤 창의성이라는 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매체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제 ATL과 BTL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BTL 매체 쪽이 좀 더 가까운 그런 유형들이 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ATL은 중요하지 않고 BTL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ATL과 BTL 모두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도 마지막 제가 마무리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을 최종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잘 여러분들이 경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공익광고 캠페인을 막 하려고 하다가 좀 시간이 좀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마치긴 했습니다만 일단 공교롭게도 지금 공공 캠페인에 대한 공익 캠페인들의 사례가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일단 어느 학생은 이제 국내와 국외 사례를 해외 사례를 좀 했는데 주로 해외 사례에 좀 집중을 좀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떤 또 다른 학생은 또 우리 국내 어떤 공익 광고 캠페인을 어떤 유형들을 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제 여러분들의 과제를 쭉 보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과제만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다 여러분들의 과제를 다 봤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문제 제기나 이슈 제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느 학생이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또
또 다른 또 여러분들께서 또 보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제가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제가 의도했던 게 아니긴 하지만 굉장히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제가 이 과제를 통해서 느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했던 과제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이나 아니면 또 다른 관점들을 자, 다른 학생들이 사실은 어떤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조언이라고 하긴 그렇긴 합니다만 좀 더 보완해서 이렇게 또 설명해 주거나 또 과제를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것도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참조해 주시고요. 자, 좀 보도록 속도감 있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국내와 해외 캠페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제가 그 샘플 보여드렸을 때 어떤 그런 평가 항목에 있어서 제가 크게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아마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에 대한 어떤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체에 대한 위치, 광고의 위치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메시지, 광고 매체에 대한 주목률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스터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현업에 가시게 되면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5개 광고에 있어서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자, 일반적인 뭐 지상파나 여러 가지 뭐 SNS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은 여타의 매체들은 컨텐츠나 메시지 자체에 대한 크리에이티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매체 유형 자체에도 크리에이티브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목률이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자, 매체 자체에 대한 유형에 대한 주목률 한 가지와 그 다음에 메시지에 대한 주목률 두 가지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저희가 그냥 통합적으로 매체 유형과 그다음에 메시지 아마 메시지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제안해서 이번 수업은 진행하셔도 뭐 크게 무방하니까 일단 메시지에 대한 주목률 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되었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5개 강구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크리에이티브와 매체 위치와 어떤 광고 위치, 그다음에 주목률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과제 전반에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과제하신 학생들의 평가 요소로서 분석 요소로서 큰 프레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 이제 분석 기준만 여러분들의 어떤 잣대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별점을 주신 분들도 있고요.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상, 중상, 중하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단계로 해서 척도로 해서 또 구분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어찌되든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분석 요소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평가에 대한 기준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하셔서 여러분들이 평가하셔도 크게 무방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이 학생은 해외 캠페인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과제 보면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요 식수 캠페인 일단은 저는 캠페인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매체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서 제가 좀 이제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자, 미국에서 진행된 광고이고요. 자, 여기 뭐 내용 잠깐 뭐 이미 PPT 보시면 알긴 하겠습니다만 아프리카의 심각한 식수난을 어떤 이보크 세트라고 하죠. 환기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광고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자, 5개 광고는 사실은 지형과 지물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약간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 하죠. 우리 예비역 병장들은, 자, 우리 지형 지물, 자, 은폐와 엄폐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 자, 어찌되었던, 자, 여기 보시는 벽면 광고와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물탱크가 자, 하나의 어떤 크리에이티브 컨셉으로 또 그런 메시지로서 자, 작용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해외의 뭐 유수한 광고제 같은 데에서 상을 받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써놨죠. 자, 벽면 랩핑. 자, 랩핑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저희가 지하철 때도 다 배웠습니다만, 자, 이렇게 싼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벽면을 어떤 접착식 시트지로 자, 붙인다는 그런 개념이 될 것 같고요. 자, 이 랩핑 광고가, 자, 버스 외부 랩핑 광고. 그래서 버스 외부 광고는 뭐, 저희가 그때 뭐, 사이즈까지, 자, 법적으로 자, 제한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국내법으로는, 자, 대표적인 불법 매체에 해당이 됩니다.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자, 외국과 우리나라가, 자, 지난번에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어떤 법 제도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좀 유연성이 조금 아직까지 좀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최근 들어서 뭐 규제 샌드박스 그래서 좀 더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던 자, 국내에서 집행하게 되면 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광고물인데 자, 그런 점들 자, 국내와 해외의 어떤 차이점들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캠페인 자체와 그 다음에 광고를 활용한 이 크리에이티브적인 어떤 자, 전략들은 되게 뛰어난 어떤 광고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보셨던 건데 해외 광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셨고요. 자, 이제는 국내 쪽에서 자, 공공시설의 광고를 집행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앞선 광고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것도 자, 일반적인 상업 광고는 아닙니다. 대부분은 어떤 공공단체나 또 아니면은 뭐 환경단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정부 산하기관 또 아니면 정부기관 뭐 이런 데들이 사실 많이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어떤 단체와 그 다음에 그런 기관들은 대부분 공공적인 어떤 형태의 광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공공 캠페인을 진행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보시는 것들은 이제 경찰서가 이제 두 군데가 나올 텐데요. 뭐 파출소라고도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보시는 게 이제 강남경찰서 벽면이에요. 자, 아까 제가 그 해외 광고 사례 보여드리면서 잠깐 설명해 드렸었죠. 우리나라의 자, 벽면 랩핑 광고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자, 경찰서가 딱 사실은 진행을 했어요. 저 올빼미 물론 상업 광고는 아니고 약간 디자인텍하기도 하고 뭐 약간 다른 형태의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만 자, 컨셉은 일단 뭐 밤낮으로 올빼미처럼 뭐 관심을 갖고 자, 지역민들을 케어하겠다 이런 약간 경찰 고유의 어떤 그런 정신을 담은 그런 굉장히 좋은 어떤 의미 광고이죠. 하지만 자, 이거를 법적으로 아마 저희가 보게 되면 자,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물론 자사와 상호 광고의 어떤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을 굳이 하진 않겠어요. 좀 더 복잡하게 더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어찌되었던 그것도 경찰이 사실은 뭐 불법적인 어떤 형태의 광고를 진행하는 이런 약간의 좀 우픈 이런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들 우리 4월 달에 이미 여러분들 다 또 참여하셨습니다만 총선,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자, 그 건물 전체를 막 휘감는 자, 그런 현수막이나 랩핑들 많이 보시죠. 자, 이 광고들이 가장 대표적인 불법 광고 매체들이에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왜 그 유세차 있죠? 유세차도 불법입니다. 자, 근데 자, 상업 광고가 진행할 때 되면 다 불법이고 다 단속의 대상이지만 자, 이상하게 그 총선 때 선거 때만 되면 사실 거기에 대한 이슈 제기 또 아니면 불법이라고 띄어내면 뭐 장난 아니죠. 그래서 경찰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관할 공무원들도 다른 어떤 상업적 피트니스 뭐 현수막 같은 거는 뭐 보자마자 떼는데 자, 우리 아까 이거 선거 뭐 포스터나 그런 현수막들은 절대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냐면 정치적인 민감함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자, 요거는 이제 사실 저희가 법적으로 보면 광고법보다는 자, 선거법이 더 우선하는 어떤 상위법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더 고도화된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냥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캠페인 자체로만 본다라면 굉장히 어떤 그런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컨셉들을 굉장히 자, 전략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찰서, 파출소의 광고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이제 반포지구대. 아마 고터 가시는 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장난전화 때문에 사실은 우리 경찰관들이 어떤 본연의 뭐 우리 소방서도 마찬가지죠. 장난전화 해가지고 출동해보면 아니고, 우리가 뭐 예전에 양치기 소년 같은 어떤 느낌들. 자, 그래서 장난전화가 자, 이렇게 우리 경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공무를 수행해야 되는, 자, 경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이것도 말씀드립니다만, 100% 자, 불법 광고입니다. 상업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광고 형태예요. 저희가 여러분들 그 약간 옥상 광고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요거는 이제 저희가 허가해서 굉장히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업 광고로서는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단지 이게 파출소, 경찰서, 공공시설 위에 이제 설치하는 공공성이 강한 그런 캠페인이다 보니까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립니다. 약간 조형물하고 좀 가까운 느낌이 들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자, 굉장히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에서는 되게 좀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이제 교통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느 학생이 이제 강남역을 다녀오셨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강남역은 지하철과 지하상과 지상에 이르기까지 옥상까지 자, 대한민국 넘버원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자, 우리 강남역은 자, 예전에는 2호선 강남역만 존재했습니다만 자, 신분당선이 개통되면서 자, 신분당선 강남역과 이제 환승하는 어떤 그런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같은 강남역인데 광고주에 대한 선호도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즉 2호선 강남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반면 신분당선 강남역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좀 다소 떨어지는 어떤 자, 이런 어떤 유형을 보이고 그런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은 약간 뭐 체감이 아마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현업에 가시면 바로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점을 좀 참고해 두시고요. 자, 어쨌든 저희가 우리 학생이 과제로 제출한 내용을 잠깐 보시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2호선 신분당선, 2호선과 신분당선의 자, 환승 역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은 인쇄광고 매체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유형이었다라면, 최근 들어서, 최근도 아닙니다. 몇 해 전부터 이제 디지털 매체, 즉, 동영상 매체들이 점점 그 숫자를 늘려가기 시작을 했고요. 유형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험적인 매체를 자, 적용하는 자, 그런 지역으로서 사이트로서 자, 강남역이 굉장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보시는 대표적인 조명 광고나 스크린도어 광고도 있고요. 자, 기둥 형태의 자, 디지털 매체들도 있습니다. 물론 인쇄 광고 형태도 같이 조인된 것도 있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자,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많이 디지털 형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지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버스 외부 광고나 자, 제가 버스 외부 광고들이 자 노선을 다 갖고 있죠. 자, 뭐 아무렇게나 이동하지 않습니다. 랩핑 광고를 빼놓고는. 자, 그래서 대부분 강남역을 경유하는 그런 노선 버스들은 가장 광고주가 선호하는 자, 베스트 노선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시면 강남역을 경유하는 노선들을 광고주가 만약에 버스 외부 광고를 진행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찾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출발하는 어떤 장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성남에서 출발을 하던 일산에서 출발을 하던 또 아니면 저쪽 의정부에서 출발하던 자 그런 부분보다는 자, 이 버스 노선이 자 과연 강남역을 자, 경유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쉘터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디지털 사이즈 할 때 설명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자, 넷플릭스가 역시 옥상 전광판으로 자 거의 넷플릭스가 다 전체 구자를 사서 턴키라고 하죠. 전체 구자를 전부 사용해서 자기 매체화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사진상에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상단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넷플릭스라고 아예 로고를 박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자 누구나가 자 이 전광판에는 자 넷플릭스가 진행하는 광고들만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당연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여러 번 몇 번 소개해드렸었습니다만 과거에 여러분들 강남과 서초에 가시면 그러니까 제일 지저분한 게 그냥 쓰레기통이죠.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기가 진짜 민망할 정도로 되게 지저분했었는데 자, 주변에 뭐 스타벅스나 또 그다음에 또 우리 뭐 커피빈이나 또 뭐 우리 또 파리바게트 등등등 자, 주변에 어떤 그런 그 스토어들하고 같이 해서 자, 협업으로 자, 이렇게 자, 예쁘게 자, 쓰레기통을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쓰레기통이 너무 예뻐서 쓰레기를 버리기가 되게 좀 약간 민망할 반대의 민망함이죠. 자, 그럴 정도로 너무 깔끔하게 그리고 또 분리수거까지도 잘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해놔서 굉장히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관리의 면에서도 훨씬 더 도시를 좀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적인 어떤 자, 매체들로 사실은 등장을 하고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자, 이런 매체들이 좀 많이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 환경도 살려주고요. 어떤
또 우리 광고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약간 좀 독특한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아까 얘기했던 자, BTL 매체의 어떤 개념으로서 좀 더 입체적인, 그 다음에 매체에 대해 자체에 대한 크리에이티브를 높여줄 수 있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주목률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매체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향후에 현업에 가셔서 어떤 광고를 집행하실 때 5개 광고는 물론 기존에 있는 매체들에 대한 활용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고민하셔서 이런 어떤 공익 형태의 광고도 진행하시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생활형 간판 사인으로 좀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몇몇 학생들이 약간 오버래핑해서 우리 버거킹과 맥도날드 또 기타 그 브랜드들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자,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대해서 사례를 좀 소개하신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어떤 평가의 어떤 그런 기준이나 그 다음에 그런 평가의 내용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더 근본적인 어떤 시작점 출발점들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하다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제가 가장 기본에서 출발이라고 해놓은 것들은 자 여러분들 제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5개 광고의 시작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자 우리 5개 광고 매체는 자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전광판이나 버스웨이브도 아니고요. 내가 집 밖을 나갔을 때 바로 맞닥뜨릴 수 있는 자 사인물들, 자, 간판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생활형 간판 사인이라고 해놓은 것도 자 사회적인 거리두기 캠페인도 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자, 간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지금 보시는 코카콜라는 자, 일반적인 단순한 간판 형태는 아닙니다. 오히려 얘기해 보면 더 큰 대형 간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위에 상단은 코카콜라 그대로 기존의 어떤 로고 타입을 그대로 썼다라면 하단에 보시는 코카콜라는 자, COCA, 자, COLA를 전부 다 띄엄띄엄 했죠. 자, 어떻게 보면 사실은 광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자 모험이에요. 왜냐면 진짜 오랫동안 자기들이 써왔던 그런 브랜드 로고를 자, 스스로가 뭔가 해체하는 어떤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코로나19 어떤 바이러스와 같은 진짜 어떤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에서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뭐 어떻게 보면 크게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브랜드보다는 오히려 사회적인 캠페인 어떤 그런 공공성들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신들의 로고를 해체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역시 하단에 있는 카피도 자, 단합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자, 서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자, 지금 떨어뜨려 놓은 어떤 그런 자, 로고의 어떤 설명을 부연적으로 해주고 있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그다음에 전략적인 자, 캠페인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 어쨌든 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로고부터 시작을 해서 자, 단순하게 보여주는 사인물에서부터 자,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약간 좀 다른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빨간 불을 보시면, 빨간 그 레드로 좀 친 거 보시면, 5개 광고는 사람들에게 자주 노출되는 것도 중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한산해진 거리에서 집행되었다는 것이 노출도가 조금 떨어져 아쉽지만, 이 광고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광고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1차적인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자, 코로나 초기 2월과 3월에는 자,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이 설명한 부분이 거의 100% 맞아 떨어지고요. 근데 조금씩 이제 좀 달라진 점들이 변화점,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것들인 건데, 최근 들어서 우리 국내에도 자, 저희 회사가 공교롭게 지하철에 매체가 있고요. 그리고 코엑스몰에 매체가 있어요. 지하 쪽이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다들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대부분 자차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그전에는 지금 이 내용이 있었던 거는 아마 재택근무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예 뭐 지하철이며 또 도로에 차들이 많이 없었던 형태였는데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재택들도 풀리고 자, 출근하시긴 해야 되는데 대중교통이 위험하니까 자, 자차를 이용하셨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지상교통들이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하 매체들은 자, 선호도가 아직도 광고주가 많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자, 오히려 옥상에 있는 또 아니면 그런 정합판을 중심으로 자, 지상 매체들은 자, 버스나 우리 어떤 자가용들의 어떤 그런 계속해서 이게 좀 이용해서
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노출의 기회가 더 많아진 어떤 형태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자, 약간씩 사회적인 환경들이 바뀌면서 어떤 패턴들로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자, 광고 매체에 대한 어떤 광고주의 선호도로 이어진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점을 좀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 콜라 다음에, 그 다음에 버거킹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형 간파. 자, 5개 광고의 기본. 자, 광고 효과 기본의 픽3. 자,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크리에이티브 창의성, 위치, 광고 위치 또는 매체 위치, 그 다음에 주목률. 자, 요거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가장 5개 광고의 어떤 기본적인, 자, 효과를 나타내는 세 가지의 요소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거 이제 다른 학생이 지금 수업을, 그러니까 과제를 하신 겁니다. 일단 뒤에 이제 버거킹하고 이제 맥도날드 보여드릴 텐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광고 선정했던 이유는 좀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 또 위치에 대한 부분, 또 그다음에 주목률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역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사한 형태의 어떤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같이 맞물려 놨고요. 자, 단지 아까 우리 유해 학생은 어떤 사회적 거리에 대한 오히려 이제 지상에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다는 어떤 형태의 어떤 초점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저는 자, 여기 이제 좀 나오는 상태는 좀 다른 어떤 개념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국내 사례에서 이제 닌텐도가 여러분들 뭐 잠깐 제가 아까도 설명해 드린 이제 밖으로 제가 외출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5개 광고는 외출해야지만 보이는 매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 거꾸로 자, 외출하지 않으면 집에서 뭘 할까라고 본다라면 주로 뭐 TV 시청한다든가 또 아니면 물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또 게임을 하시는 분들 꽤 많죠. 그래서 닌텐도가 상당히 어떤 반사이익을 많이 본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시장 환경이 그렇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광고의 불변 법칙입니다. 물론 닌텐도는 약간 다른 컨셉의 그런 제품이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아마 뭐 혹시 광고학개론이나 다른 수업 시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불황일수록 뭘 해야 된다고 하죠? 광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잘 안 팔리니까 잘 팔게끔 해야 된다는 개념이죠. 하지만 그건 되게 교과서 같은 이야기고요. 내가 지금 매출이 뭐 판매가 안 되고 세일즈가 안 되고 자, 점점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마케팅 비용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광고 비용이고요. 제가 지금 5개 광고를 뭐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자, 그 광고 많은 매체 중에서도 자, 5개 광고는 자, 가장 그 다른 여타의 매체들보다 자, 줄이는 데 있어서 먼저 자, 고민하게 되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자, 메시지 크리에이티브와 또 매체 유형에 대한 크리에이티브가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거기에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정사각형의 직사각형의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네모반 듯한 자, 이런 매체에 그냥 뭐 우리가 TV에서 봤을 법한 그런 매체 그런 어떤 광고가 나오는 것들이 과연 이용자들의 주목률,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주목률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조금은 뭐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매체 유형과 함께 메시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적이고 창의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자, 그건 잠깐 차치해 두고요. 자, 저희가 어려울 때일수록 광고를 많이 해야지만 또 사실은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저희가 어려워지면 뭐 세일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광고도 저희가 지금 대부분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 즉 그러니까 동영상 매체가 많은데요. 전부 다 구자 매체입니다. 즉 하나의 광고주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매체에 여러 가지 매체들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광고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광고주 참여가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 광고를 하게 되면 하나의 광고 이상의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즉, 자,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TV로 따지면 우리가 프로그램 광고가 24구자가 있거든요. 이제 24구자가 다 꽉 차면 저는 24분의 1밖에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자, 만약에 뭐 절반으로 줄었다. 시간대는 똑같이 있는데 그러면 12분의 1이 되겠죠. 그 얘기 뭐냐면 훨씬 더 표출에 대한 기회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황일 때일수록 자, 광고를 하는 것들이 답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나와 있는 것처럼 불황일수록 더 광고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자, 굉장히 교과서 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현실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서 자, 닌텐도는 어쨌든 자, 시장 환경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동물의 숲이
자, 우리 상반기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자, 그런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자, 외부 활동이 제한된 상황이다 보니까 자, 결국에는 집에서 자,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데 또 한편으로 자, 우리가 물론 디지털 광고도 많이 집행했습니다만 동네 숲이 자, 결국은 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다른 게 아니라 출퇴근 그렇죠. 물론 재택도 했다고 했습니다만 다시 자 우리가 출근하게 되면 또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자 어떤 자 우리가 의식하지 않든 의식하든 간에 우리가 우리 썸 리미널 얘기를 했었죠. 잠재의 의식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아니면 생필품을 사러 가는 어떤 마트 같은 경우나 이런 어떤 그런 장소들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하고 쇼핑몰에 계속 어떤 집중해서,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어떤, 소비자들이, 자,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고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교통수단과, 자, 그런 장소에, 자,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환경에서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임 어떤 광고를 한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적절한 어떤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최적화된 어떤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강남역 중앙시애터도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은 자 그리고 지하철 스크린 죄송합니다.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하철 스크린도어, 그다음에 송파구의 롯데월드몰.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요것들 형태들을 제가 좀 다 넣어놓은 건데 자 이런 광고를 자 우리 어쩔 수 없이 자 나와 외출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동선상에 맞춘 최적화된 자, 옵티마이즈된 자, 그런 광고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이 좀 근데 약간 좀 이제 제한점을 두셨던 것들이 크리에이티브의 어떤 그런 약간 특이한 점은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게임에 대한 어떤 충실한 어떤 USP만 전달했다라고 좀 느껴지는데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적을 좀 했었고 저도 약간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자, 결국은, 자, 매체와 메시지에 대한 시너지가 자, 있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개 광고에서 아까 얘기했던 효과적인 메시지 전략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자, 여기는 이제 닌텐도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대기업에 속했다라고. 물론 닌텐도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 다른 광고들도 역시, 유사하게, 이렇게 대기업 중심의 브랜드 중심의 광고이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광고를 했다라면, 과연, 자, 이렇게 효과가 있었을까에 대한 어떤 반문하시게 되는 건데,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자, 어떤 게 필요하냐면, 자, 메시지에 대한 어떤 그 장소적인 관점에서, 아까 보셨던 지하철 스크린도어, 그 다음에 버스 쉘터, 그 다음에 롯데월드 같이, 자, 각각의 특성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고 브랜드와,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형태의 어떤,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이게, 그러니까 상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공적인 형태의 유형의 메시지라든가 또 아니면 좀 더 우리 소비자들에게 어떤 정보적인 차원이든 또 아니면 좀 더 뭔가 이익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공익적인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 준다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 논문의 어떤 주제이기도 하긴 하겠습니다만 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자, 어차피 5개 광고는 자, 특정한 지역에 설치가 될 수밖에 없는 매체이다 보니까 자, 그 매치가 설치되어 있는 아까 장소 얘기했잖아요. 장소의 특성에 맞는 유형과 메시지가 사실 좀 더 효과적인 어떤 광고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여기에는 대기업과 어떤 중소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학생이 제기한 문제 제기의 해결책이 아닐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전반부 영상은 자, 지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나머지 우리 지금 학생들의 과제는 우리 후반부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반부 영상 수고 많으셨습니다.